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좌우 대결의 역사, 그리고 급기야 이제 지금 좌파들이 더 우월하게 된 현 상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노무현 씨가 등장하면서 친노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라는 개념을 제가 과거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좌파 정당 하는 거다, 민주당으로 정치 활동하는 거다, 이게 친노다 하고 제가 농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노무현 이전까지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정치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와서 국회의원 한다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지역주의다, 이제는 지역주의 좀 탈피합시다, 이러는 얘기가 많았죠, 그 전에. 그렇지만은 번번이 그게 실패했고요. 최근에 와서 몇 해 전에 이정현 씨가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자격을 가지고 전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되었고, 김부겸 씨가 민주당 자격을 가지고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 지역주의가 해결되었다, 지역주의에 한 발자국이 디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후배하고 이렇게 또 한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꼬집었습니다. 김부겸 씨가 경상도에서 당선되고 이정현 씨가 전라도에서 당선되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지역주의를 극복한 것이냐, 제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아니 그 사람들 새누리당 가지고 전라도에서 됐으면 지역주의 극복한 거고, 김부겸 씨가 민주당 가지고 경상도에서 국회의원 됐으면 지역주의 극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주 그냥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꼬집었냐 하면, 그거는 이정현 씨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의 토속적인 자기의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갖고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김부겸 씨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원래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에서 민주당 깃발 내걸고 국회의원 된 것이지, 정말 지역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지역주의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거기 전라도 사람들한테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되고, 또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와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게 지역주의를 탈피하는 거지. 오히려 제가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김부겸 같은 사람, 이정현 같은 사람은 그건 지역주의를 더 심화시킨 거다. 예. 지역주의를 더 심화시킨 거다, 그거는.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가지고도 국회의원 된 거지, 뭔 수로 지가 되겠냐, 이렇게 좀 신랄하게 이렇게 꼬집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너무 좀 공감대가 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후배가 후배가 아주 똑똑한, 우리 서울 법대 나오고 이런 똑똑한 후배인데, 그럼 형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지역주의라기보다는 지역연고주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정현 씨가 자기 지역의 연고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김부겸이 지역 연고를 이용해서 민주당 가지고 경상도에서 국회의원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껄껄대고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공감하기 어려운 말이죠. 공감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가가지고서는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예. 우리나라는 지역주의를 절대 극복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예, 사쿠라 지역주의죠. 경상도 사람인데 민주당 가지고 경상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이게 지역 연고주의죠, 지역 연고주의. 예. 지역 연고주의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제가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지역주의를 타파한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예, 노무현 씨는 자기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와가지고 전라도에 와가지고 민주당으로 성공한 거죠.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노무현 씨가 이정현이나 이런 김부겸 같은 지역 연고주의의 승리보다는 더 지역주의를 타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뚱딴지같이 지역주의다, 지역 연고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 나름대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쭉 생각해온 결과를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가끔 가다 매일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굉장히 독창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공감대가 좀 없는 방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메이저적인 그런 조회수를 받지 못하고 그래도 꾸준히 요즘은 조회수가 많이 줄어서 한 몇백 명 정도 수준으로 조회가 좀 멈춰서 제 나름대로 조금 아쉽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굉장히 제가 가볍게 생각합니다. 즉 그분들은 태극사랑이라는 그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태극사랑이 조회수가 좀 많을 때는 그냥 무작위로 뜨는 동영상에도 앞에 뜨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밀려버리니까 이제 무작위로 뜨는 데서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사랑을 검색해서 들어와서 제가 하는 방송을 경청해 주신다는 점에서 저는 참 그 소수 인원이지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제가 좀 더 방송을 좀 더 성실하고 내용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다 보면 또 과거에 제가 태극사랑 해서 그 김진태 국무총리론 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던 때처럼 또 어떤 기회가 또 올 수 있겠죠. 예. 제가 조회수 많은 거에 연연히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조회수가 좀 많아야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너무 적어요. 그냥 제가 이분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나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성실히 방송을 진행해야 되겠다. 또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왜 이런 그 지역 연고주의, 지역주의, 노무현이 최초로 그래도 지역주의를 타파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그 노무현 이전 시대에 그 이회창 씨가 그 김대중과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 제가 또 그 후배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후배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이회창 씨가 왜 이번에 대통령 못 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에 못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뻥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회창 씨가 김대중 씨에게 패할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지역주의가.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씨가 이겼죠. 그래서 나는 그 후배 말을 이렇게 이회창 씨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서 진 것이다. 경상도 사람이었다면은 훨씬 더 경상도의 그 지역주의에서 기반한 표가 더 몰표로 얻어져서 김대중을 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참 부인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후보들이 뭐 이회창이니 이인재니 이런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 나왔고 충청도 후보 대 전라도 후보 김대중 이런 대결 구도가 되어가지고 지역주의가 인구가 경상도 사람이 훨씬 많죠. 전라도보다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7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구 분포가. 그러니까 전라도와 충청도의 합친 인구 비례가 경상도에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패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충청도 출신이었고 경상도 유세를 많이 했지만 거기서 경상도 표를 많이 얻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지역주의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선 판도는 거의 지역주의가 지배했었습니다. 근데 노무현이 친노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최초로 그 지역주의를 타파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와가지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거죠. 그렇게 대통령이 됐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요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산화적화 여기에 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마 최초로 또 독창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이 왜 그 지역주의를 노무현이 등장하면서 지역주의로 한다 그러면은 노무현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지지하지 말았어야죠. 예. 그런데 왜 노무현이 경상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느냐. 거기에는 지역주의를 누르는 이념적인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 힘이 강력하게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이야기한 이 부분 노무현이 친노라는 이름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에 와서 민주당으로 대선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전라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지역주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어떤 이념적인 어떤 성향, 그거는 사회주의인 겁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우리가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지금 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라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후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히려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원래가 이제 호남 출신이고 또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성골이죠. 성골.
완전 순수 혈통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주의를 전라도의 몰표로 끝나니까 그걸 잘 극복을 못하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DJP 연합이라는 그러한 돌파구를 이용해서 이회창 후보를 잡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러니까 김대중과 이회창이 대결하는 그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선거는 지역주의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 경상도 후보와 전라도 후보 이렇게 그냥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서울 경기는 중립이었잖아요. 서울 경기는 다 5대5가 나와버렸으니까, 서울 지역은 뭐 지방색이 없으니까 결국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결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회창 씨가 그때 경상도 후보였다면은 저도 뭐 김대중 씨가 아무리 뭐 DJP 연합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지역주의가 훨씬 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훨씬 셌기 때문에 이회창 씨가 만약에 경상도 출신의 후보였다면 아마 대선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그 지역주의가 깨진 것이 친노의 등장이에요. 노무현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역주의가 그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사라진다는 거는 일면 좋은 거죠. 정치 발전이고 정치가 이제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이런 쪽에는 지역주의가 극복되면서 더 큰 하나의 그 이념으로 한 단계 위로 섰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그 전라도의 지지를 받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경상도 놈들이다, 경상도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전처럼 뭐 경상도니까 경상도를 찍는다, 뭐 호남이니까 호남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로 갈라져 버리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시골스럽죠. 좀 시골스럽고 유치해 보이고 하지만 그나마 그것은 위험성은 그렇게 없어요. 그냥 지 버릇을 지가 못 고치는 거죠. 지 버릇 지가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주의가,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지역주의를 좀 이깁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이렇게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쪽 몰아주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뭐 이렇게 뭐 거의 막 90%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러면 되겠냐고 많이 비난들 했어요. 그런 시대까지만 해도 좀 아기자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좀 후진 정치인 거죠. 지역주의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이념에 의해서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예. 이념적인 어떠한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전라도의 그 지역주의가 이념화되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그러한 세력화되면서 그것이 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의 그 이념 혁명을 지금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념 혁명을 성공시킨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결국은 오래된 지역주의,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를 뭐 한다, 이러한 지역주의로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총과 소총과의 싸움 같은 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산주의 세력 또는 사회주의 세력의 어떠한 이러한 그
진화론에서 이렇게 진화한다 그러죠. 자기 자신을 바꿔가면서 적응해가는 이 힘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자유우파는 그냥 진화하진 않죠. 그냥 뭐 뻗덕이고 있는데 상대방은 진화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호남 사람들의 성향은 뭔가가 이념적인 어떠한 그 맹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념적인 어떤 맹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꽃을 싹을 피우고 그렇게 한 사람이 노무현이었던 거죠. 노무현이 경상도 출신의 후보로서 호남의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그러한 사회주의 세력의 대선 후보로 이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일이죠. 호남 사람들이 단순한 어떠한 그 자신의 애향심에서 나오는 그런 지역주의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노무현이 경상도 출신의 후보라는 그 사실 가지고 안 된다, 표를 안 준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극복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라고 비난받았던,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약간은 낭만주의적이고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던 그러한 정치 풍토가 이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의 적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의까지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전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런 세력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친노를 청산해야 되니 이러한 좀 말하자면은 그 패부를 꼭 찝지 못하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찾아가는 좀 둔한 모습으로 대응을 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소두의 지역주의, 지역연고주의, 이정현 씨, 김부겸 씨까지 끌어내서 이야기했던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설명이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와 연관된 이야기는 다음번 방송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로 하겠습니다.